일단은 뭐부터 가볼까요? 흥미로운 뭐 아벤타도로 이런 거 먼저 해볼까요? 제가 11년 전에 아벤타도를 탔거든요. 데지바라고 불렀던 LP700부터 그 이후에 아벤타도로 S도 탔었고 아벤타도로 로드스터 탔었고 S 로드스터 탔었고 그리고 SVJ도 탔었고 아벤타도르의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아벤타도르 S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성비로 치면 진짜 아벤타도르 S는 S에 가는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야 장난해? 이게 3억이 넘는 차인데 뭐가 가성비가 좋다는 거야? 돈 자랑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3억대에서 고를 수 있는 가장 뽀대나고 가장 배기음 좋고 가장 감성 넘치는 차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V12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하는 헤리티까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S를 줘도 아깝지 않은 차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중고 기준입니다. 레브엘토 한번 보죠. 레브엘토는 그냥 옵션 조금만 넣으면 8억이에요. 등치까지 하면 거의 9억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데요. 레브엘토랑 아벤타도르는 가격이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직선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가성비가 좋아서 사실 아벤을 타는 거지 돈이 있으면 레브엘토 타는 게 맞긴 하죠. 근데 레브엘토는 너무 비싸단 말이야. 성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엄청 혁신적이지 않아. 저는 레브엘토는 B에 놓겠습니다. 왜? 가격이 너무 비싸. 9억에 9억. 트랙에서 타기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차가 되게 무겁고요. 다륜구동에 차도 길고 막 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차들은 트랙에서 퍼포먼스가 확실히 좀 떨어지거든요. 빠르기야 하겠지만 또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차라기보다는 도산대로에서 이렇게 쏘는 거 좋아하는 나 레벨트 있어. 그리고 문 막 위로 열리고 막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목적 적합한 차기도 하죠. 우라칸을 보죠. 우라칸 에보 그리고 우라칸 STO 다 포함인데요. 저는 우라칸도 지금 사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랑 테메라리오도 여기 B로 가겠습니다. 전 테메라리오를 보고 이거를 5억 주고 샀을 때 효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라칸은 이미 가격이 많이 빠졌죠. 4억 이상 됐던 에보 스파이더나 이런 차들이 다 3억 초반으로 다 내려왔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가격은 1000km, 2000km밖에 안 탄 차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우라칸은. 왜? 너무 공급량이 많으니까. 296 정말 재밌습니다. 최고예요. 296의 신차 가격이 5억이 넘는 차들이 지금 3억 중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2000km도 안 탄 차들이 1억 2천이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296 차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P82들이 너무 많이 계약을 취소한 것도 영향이 있고 저는 296의 완성도가 너무너무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296을 4개월인가 5개월 타다 팔았습니다. 제가 4, 5개월 정도 타보니까 트랙에서도 완벽하고 와인딩 가서도 완벽하고요. 데일리로 타기도 너무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배기음도 애플5보다 좋아요. 그리고 전기 모드로 넣으면 슈퍼카 특유의 진동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탈 수 있어요. 296은 정말 저는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96을 S에 가요. S. 3억 중후반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와 편안함과 트랙에서의 재미와 데일리카의 성능과 이런 걸 다 갖춘 차가 없어. 296 같은 차를 찾아봐도. 근데 테메라리오가 V8 터보 엔진을 달고 296과 이제 맞짱을 뜨는 차죠. 만약에 테메라리오 중고가 막 3억 후반이다 이러면 얘도 S로 갔을 거예요. 근데 얘는 신차 출고하면 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5억짜리 테메라리오와 2000km밖에 안 탄 296에 3억 한 7, 8천 주고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좋냐? 압도적으로 296 좋죠. 다음을 한번 볼까요? 마세라티 MC20를 한번 보죠. 마세라티 MC20도 감가 대마왕인데 저는 얘는 C. 왜 C로 갔냐? 마세라티 MC20가 신차로 뽑았으면 거의 4억 가까이 하는 차인데 10,000km도 안 탄 차들이 2억 초반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MC20가 또 다르게 보면요. 2억에 사기에는 너무 좋은 차인 거예요. 마세라티 MC20는 진짜 2억에 몸도 막 위로 열리고 디자인도 제가 볼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배기음도 나쁘지 않아. 퍼포먼스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뚫고 내려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딱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턴 마틴, 하나는 마세라티입니다. 사실 2억 초반을 주고 MC20를 사면 가성비는 너무 좋아서 A로 놔야 되는데 이 브랜드 값이 너무나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세라티는 부득이하게 C로 놨습니다. 그란트리스모를 한번 보죠. 그란트리스모는 전 D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란트리스모 저 안 타봤고요. 아직 출시 안 했고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봤는데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란트리스모는 출시 가격이 벤틀리 GT랑 똑같습니다. 근데 벤틀리 GT보다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브랜드 밸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내도 벤틀리 GT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마세라티 신형을 제가 신차 런칭 행사에 갔다 왔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 이 차를 가지고 팔려고 나왔지? 이거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브랜드 네임밸류로 떨어져 있는데 벤틀리 GT랑 비슷한 가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세라티는 외장 디자인은 전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내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 가격 누가 사? 3억 8천 주고 사서 1년도 안 돼서 2억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맥라렌을 보죠.
맥라렌 750S를 해놨는데요. 720은 제가 오너로서 소유를 했고 1년 정도 탔었습니다. 750S는 720S의 개량형 버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라렌은 차는 진짜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차를 잘 만든다는 게 완성도 높은 차를 잘 만들지 않아요. 맥라렌은. 근데 맥라렌은 정말 내가 운전이 재밌는 차, 트랙에 가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운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위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맥라렌은 진짜 레이스에서 자기들이 썼던 기술을 아낌없이 차에다 다 때려봤거든요. 진짜 맥라렌은 되게 독특한 브랜드예요. 맥라렌은 저한테 신차 안 줘요. 제가 신차를 3대나 출고했고 맥라렌 중고차도 한 대 출고했고 제가 총 4대의 맥라렌을 탔는데 맥라렌이 저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맥라렌에서 니들이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오너들이 감가 이빨 때려 맞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블로그에 썼다가 저거 완전 블랙리스트가 돼서 신차를 3대나 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블랙이 됐었습니다. 난 맥라렌 3대 신차에서 감가만 4억을 넘게 봤어요. 저는 아니 내가 4억을 넘게 까먹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 저는 맥라렌은 너무나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고 맥라렌은 진짜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 매니악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상태만 좋다라고 하면 맥라렌은 A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720S는 지금 봐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요. 750은 신차로 산다 그러면 말리고 싶고요. 맥라렌은 감가 대망이기 때문에 지금 750 신차로 산다? 그건 안 돼. 720S를 2억 초반대 정도에 사서 상태가 좋다라는 전자에서 탈 수 있으면 2만원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맥라렌 720 진짜 재밌거든요. 차 진짜 좋아요. 물론 유압식 댐퍼가 터지는 차들이 있어서 그건 조심해서 사셔야 되고. 그래서 맥라렌 가성비 왔다. 719L10 제가 안 타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맥라렌은 역시 한정판도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719LT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719LT를 타는 지인 말에 의하면 진짜 재밌대요. 그리고 세나의 모든 기술들을 다 받아서 만든 차라서 너무너무 차가 좋대요. 이건 진짜 하이퍼카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719LT조차도 감가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맥라렌이니까. 719LT는 지금 호가는 5억 5천 이렇게 불러요. 720S가 아마 2억 초반대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719LT가 가격이 안 팔려요. 어쨌든 하드코어 버전이긴 한데 가격 차이가 2.5배가 나버리면 안 팔리거든요. 사실 719LT는 차 자체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맥라렌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주고 안 사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맥라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765LT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저는 한번 사서 타보고 싶어요. 저도 5억대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맥라렌은 4억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소유해서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765LT는 어디 놔야 되냐, 5억 중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또 성능이 차가 없긴 한데 어쨌든 뭐 A는 못 줄 것 같아요. 왜? 맥라렌이니까. 아투라를 보자. 맥라렌 아투라가 지금 2억 초반에 거래가 됩니다. 2억 초반에 거래되는 차들은 민트급 중고 정도가 아니고요, 신차에 가까운 차들이에요. 얘는 원래 3억 6천짜리 차예요. 근데 수입사에서 이 차를 날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차 가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아투라는 원래는 3억은 받아야 되는 차예요. 이게 미니 296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296의 6기통 엔진에 하이브리드 깔아서 830마력을 내요. 아투라는 이게 6기통 엔진이었나? 그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깔아서 이 차는 80마력인가 650마력을 내요. 그러니까 296보다는 좀 하이 호환이긴 한데 296하고 시스템이 완전 똑같아요. 296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다 가지고 있어요, 아투라도. 근데 아투라가 좀 더 느리고 하이 호환일 뿐이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2억 2천 3천에 또 2만원 차가 없어. 왜? 얘는 신차니까. 그래서 얘도 A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A. 맥라렌 GT. 맥라렌 GT는 전 솔직히 얘기하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GT 이걸 살 바에는 그냥 아투라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720S 중고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맥라렌은 달리려고 사는 차예요. 맥라렌 GT는 기형적인 모델에 카본 터보에다가 이미 다 개발해놨고 다 해놨는데 거기다가 뭔가 GT스러운 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로마라든가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조금 쏘는 걸 좋아하고 조금 GT카처럼 타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변형 모델로 만든 건데 사실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차죠. 그래서 저는 이거 살 바에는 그냥 720S나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T는 조금 일로 가야 돼. 일로 C. D는 좀 너무하고 C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M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M2를 보면요, G바디 M2는 제가 늘 추천하는 차인데 M이 좀 딱딱하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데일리로 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퍼포먼스 카를 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M이 좀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랙에서 타기에도 훨씬 적합하고요. 그리고 데일리로도 어느 정도 탈 수 있고, 물론 데일리로 타기는 딱딱합니다. 그리고 와인딩 가도 재밌고, 물론 F바디 M에 비해서 무게가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M 스포츠카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감가 방어가 엄청 좋아요. 근데 왜 그런지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M은 트랙을 타려고 하는 유저들이 끊임없이 유입이 돼요. 중고가 잘 팔려. F바디 M2, M4가요 지금도 거래가 되게 빈번하게 잘 돼요. 보통 그 정도로 풀체인지가 되고 완전 구형이 되고 이러면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래가 되게 잘 돼. 왜? M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되게 많은 거예요. 튜닝 좀 하고 서스펜션 바꾸고, 서스펜션 안 바꾸더라도 뭐 브레이크 패드나 이 정도 바꿔서 타면 너무 재밌거든.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게 슈퍼카들만큼 재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봤자 M입니다. 그 가격대에서는 나는 M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지.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M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M2는 A로 가자. A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M4 후배차를 많이 타봤어요. 물론 F바디보다 무겁고 좀 차도 잘 안 날아가고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어도 이만한 차가 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1억 초반대인데 신차 가격이 뭐 할인도 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민트급 중고로 사면 가격이 또 이제 확 낮아지니까 이 가격에 사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바디 M4도 여기 A로 가야 됩니다. 스포츠카를 좋아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데일리카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 못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4 M50 전기차긴 한데 여기 넣은 이유가요. 그래도 얘가 뭐 전기차 치고는 마력도 높고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중고는 6,000대고 신차 출고해도 7,000 중반대면 출고할 수 있는데 얘도 가성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M만큼은 안 돼. 그래서 얘는 B로 놓겠습니다. B. 페라리 F8을 보겠습니다. F8을 신차로 사신 분들, 그리고 한때 P가 있었을 때 P 주고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 분노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감가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F8 스파이더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3억 중반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되게 많이 떨어졌죠. 5억 5천 하던 게 한 2년 만에 2억이 감가가 된 건데 정말 싼 매물은 3억 3천 막 이런데요. 그 가격 주고 F8 스파이더를 살 거냐 물어보면 데일리와 스포츠 드라이빙가 그리고 페라리의 이쁜 디자인가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F8 스파이더도 추천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근데 4억이 넘어가는 F8 스파이더는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너무 많아져요. 물론 296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296이 F8보다 압도적으로 차가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296하고 F8은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296이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F8은 제가 볼 때는 스파이더는 296 GTS 가격이 내려오면 얘도 좀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F8은 지금 사기엔 좋지만 296의 존재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A를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로 가야 됩니다. B로. SF90 SF90이 진짜 이 비운의 차인데 SF90은 스파이더가 막 출고 가격이 9억 10억 막 이런 차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쿠페도 막 7, 8억. 지금 중고 가격은 쿠페 기준으로 봤을 때 4억대입니다. 4억대. 거의 반값이 됐어요. 40% 이상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SF90은 특장점이 없어. 그냥 V8 엔진, 터보 엔진에다가 좀 튜닝해서 그냥 하이브리드 넣어서 1000마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죠. 문이 막 미러 열리는 것도 아니고 람보르기니처럼. 그렇다고 운전이 엄청 재밌는 것도 아니고. 저도 SF90을 시승차를 한번 타봤는데 되게 빨라요. 빠른 것 빼고는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은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실제로 유저들이 이걸 사용했을 때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배기음도 별로 안 좋아요. 296이 배기음이 더 좋아. SF90보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차가. 계속 안 팔리고 매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4억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XF90은 진짜 악성 매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를 주시죠. B. 근데 4억대까지 내려왔고 디자인 너무 멋지고 하니까 812는요 직수차는 이미 2억 막 7천 이 가격대까지 떨어졌고 정식차는 한 3억 초반 정도에 팔릴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2억 7천에서 3억 1천 요 사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812도 A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12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좋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차예요. 직수차는 지금 812 2억대에 거래돼요. 그래서 실린더리가 나와서 되게 애매해졌다. 812는. 그럼 실린더리는 신차로 봤을 때 5억에서 6억 정도 할 텐데 실린더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볼 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S까지는 아니어도 가격이 비싸니까 A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 V12 마지막 엔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게 마지막이라면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페라리 이놈들이 맨날 마지막에 해놓고서 뒤통수를 치는 게 또 페라리의 잘하는 장사법이어서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로터스 에미락 진짜 매니악한 차다. 사실 1억 5천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르쉐 박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매니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에미락은 이런 게 있어요. 초반에 신차는 잘 팔려. 왜? 그래도 매니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고로 나왔을 때 감가가 커요. 수요층이 되게 옅어요. 누가 로터스를 1억 5천 주고 사겠어요. 그리고 막 이제 소개팅 나가고 이럴 때 에미라 타면 이거 뭐지? 막 여자애들이 이러는데 포르쉐 박스터 타고 나가면 포르쉐다 이러잖아요. 이런 고가의 차를 샀을 때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터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진 한계가 있고 근데 그 브랜드의 가치는 결국 매니아들만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에미라가 나중에는 감가가 되게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터 탈래 에미라 탈래 하면 저는 에미라 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하면 에미라를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감가가 훨씬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미라는 1억 5천 주고 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C로 보내겠습니다. 에미라 자체가 차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그렇다는 시장이. 그리고 주변의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GTR을 한번 봅시다.
GTR도 진짜 매니악한 차죠. 저는 GTR을 몰아봤을 때 저 운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차가 무겁고 그렇게 차가 무거우니까 언더스테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일본에서는 매니아들도 되게 많고 일본 사람들 GTR은 와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본 양카일 뿐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할 때. 제 유튜브에 보면 제가 옛날에 한솔이랑 같이 닛산 GTR 니스모 버전을 탄 게 있는데요. 한솔이랑 저랑 둘 다 생각했던 게 이 돈 주고 이걸 왜 사? 였어요. 그때 그게 당시에 제 차도 아니고 한솔이 차였거든요. 야, 이 돈 주고 아무리 니스모 버전이어도 왜 GTR을 타? 차라리 이 돈이면 GT3를 타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일본 차 좋아하고 건담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이거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못생겼고요. 실내도 너무 유치하고 게임기를 이렇게 형상한 실내잖아요. 너무나 매니악한 차량 나도 알겠어. 일본 사람이 열광하는 거 알겠는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양카 이미지도 좀 있고 너무 GTR 막 튜닝하고 방방거리고 이런 애들이 좀 많아서 이미지 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 차 타고 소개팅을 한다 했을 때 GTR 타고 나갈 바에는 포르쉐 박스터가 인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GTR은 그래서 C로 놓겠어. C. GTR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정을 받기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GTR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T3를 한번 봅시다. 자유롭게 이게 박스 엔진 6기통 감성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GT3는 저는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GT3가 신차 가격 2억 6천 7천짜리 차가 아직도 호가가 2억 4천 막 이런데 감가가 10%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솔이랑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야 GT3 왜 이래? 이 돈 주면 그냥 8천만 원 7천만 원 더 주고 STO를 사지. 미쳤어? 이걸 왜 사? 저는 GT3도 잠깐 타봤는데 992 GT3 한 달 정도 탄 것 같아요. 차는 좋아요. 정말 너무 좋고 재밌는데 아니 이 돈이면 STO를 타지 이걸 왜 사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GT3는 약간 포르쉐 매니아들이 두텁게 또 수요처를 형성하고 있고 약간 GT3에 대한 사람들이 환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GT3는 뭔가 뭐 페라리 람보르기를 다 바르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보세요. 감가율을 봤을 때는 조금 거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민트급 중고로 봤을 때 GT3는 너무나 좋아하는 차지만 그렇게 높은 등급으로 갈기 좀 힘들다. 그래서 B로 가야 된다. B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에스턴 마틴을 보죠. DB12 벤티지 뱅기시가 있습니다. 벤티지만 타봤습니다. 근데 저는 DB11도 오래 탔었고 그리고 에스턴 마틴 뱅기시도 타봤고 그리고 에스턴 마틴 DBS 슈퍼 레제라도 타봤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뱅기시랑 DB12에 1도 기대가 안 돼요. DBS 슈퍼 레제라만큼 그 가격의 값어치를 못하는 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형편없어요 차가. 이거를 신차를 4억 5천 원에 팔아먹었다고?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차를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12는 아마 3억 후반 뭐 4억 정도의 가격이 나올 거고 뱅기시는 뭐 4억에서 5억 정도의 가격이 나올 텐데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에스턴 마틴이 기술적 혁신이 이런 게 근본적으로 없었다면 진짜 뱅기시 얘네들은 D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짜리 차의 퍼포먼스와 이런 걸 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턴 마틴이 그 정도의 기술적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DBS 슈퍼레제라랑 디자인만 좀 바뀌었지 크게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DB12랑 뱅기시를 타보고 제 편견이 깨질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봤던 에스턴 마틴의 기술력이나 차의 완성도를 보면 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기대가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너무나 가격을 비싸게 팔고 있고 그래서 DB12도 저는 뭐 D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벤티지는 그래도 C 줄 수 있어. C. 왜? 벤티지는 그래도 운전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세팅을 좀 잘했어요. 벤티지는 그래도. 그 다음에 페라리 로마를 보면요. 페라리 로마는 중국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연식이 좀 되고 보증기한이 끝나가는 차들은 2억 초반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페라리 마크를 또 얻을 수 있는 신차로 사는 건 완전 비추인데 중고로 사기에는 가격이 많이 빠졌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로마는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구형티가 안 나. 왜 신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슈퍼카라고 하는 거는 한번 트렌드가 지나가고 구형티가 나기 시작하면 진짜 별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88 타고 다니면 약간 좀 이제 카포 느낌 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이 가격 주고 사긴 괜찮다. 해서 로마는 B로 가겠습니다. 가성비 좋아. 그렇다고 로마가 막 운전 재미있고 이런 차가 아니어서 A는 주기 좀 힘들고 근데 B로 가겠습니다. 포르토피노도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픈도 돼요. 포르토피노도 신형이 없어요. 신형.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싸게 중고를 샀는데 구형티가 별로 안 나. 그렇기 때문에 포르토피노도 B로 갈 수 있습니다. 운전은 더럽게 재미없어요. 포르토피노, 로마 둘 다 제일 재미없는데 페라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페라리가 전통도 추구했던 그런 차가 아니에요. 얘들은 약간 좀 적은 돈으로 신형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고 그다음 페라리 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마크값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오닉 5N 제가 시승기 찍었잖아요. 굉장히 극찬을 했었고 아이오닉 5N은 정말 이 차를 설계한 분이 차를 정말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차고 또 현대차니까 제가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국산차 브랜드가 잘 되길 전 바래요. 저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은데 그때 8천만 원대면 M이 보여요. M이. 저는 사실 진짜 스포츠 드라이빙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아이오닉 5N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M 사세요. M. 근데 스포츠 드라이빙이 아니라 데일리카도 써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 연비도 좋죠. 유지비도 적게 들고 가끔 스포츠 드라이빙도 하는데 너무 재밌어. 이런 용도라면 아이오닉 5N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스포츠카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카
스포츠카의 용도로만 쓸 거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 주고 애매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5N은 A는 갈 수 없고 가격을 생각하면 여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B랑 C 사이인데 근데 C를 주기에는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근데 B는 가야 될 것 같은데 B에서는 또 8천만 원대가 좀 걸리긴 해요. 아이오닉은 그 현대차 브랜드고 브랜드 네임 브랜드도 살짝 빠지고 전기차도 내구성 이슈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거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내구성 이슈가 있을 거고, 그래서 C를 주자니 조금 아쉽고 이 중간 정도일 것 같은데 C를 주겠습니다. 벤틀리 컨티네ン GT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스포츠 쿠페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벤틀리 컨티네ン GT도 저는 한 C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 신차로 사면 얘도 가격이 비싸고 감가도 많이 되는 차고 운전 재미가 딱히 있는 차는 아닌데 GT카인데 말 그대로 이 정도일 것 같고, 이제 대망의 아반떼 N을 한번 보죠. 아반떼 아이오닉 5N은 C를 줬는데요. 아반떼 N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아이오닉 5N은 이 2배 가격이에요. 근데 아반떼 N은 조금 튜닝해서 타면 또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반떼 N전 나가가지고 주최 측에서 제공한 휠이랑 타이어 꼈다가 타이어 빠지고 막 이래서 사고 크게 나고 이런 일도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반떼 N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입문용으로 타기에는 진짜 괜찮은 차라고 생각해요. 아반떼 N은 4천만 원 정도에 조금 튜닝하면 트랙에서 탈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아반떼 N을 만약에 입문용 스포츠카를 탄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B로 가겠습니다. B. 4천만 원이지만 입문용으로 타기에 너무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쉐를 좀 해보죠. 박스터가 요즘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옵션 다 넣으면 1억 5천, 1억 4천 막 한다라고 하는데요. 옵션을 좀 빼면 1억 한 초반대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터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 박스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 돈 없는데 포르쉐 어떻게 좀 타고 싶어가지고 그냥 박스터 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스터가 그래도 진짜 재밌는 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터가 너무너무 재밌는 차라고 생각해요. 저는 981 박스터도 제가 소유해서 타봤었고 테스트만 타봤었고 78 박스터 2.5도 제 와이프 차로 사가지고 타봤습니다. 박스터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나온 박스터는 못 타봤어요. 근데 박스터는 개인적으로 민트급 중고로 산다고 했을 때 또 이만한 차가 없다. 미드십에 밸런스 너무 좋고 핸들링 좋아요. 그리고 조금만 손보면 트랙에서 탈 수 있고, 그리고 뚜껑이 또 열리고 포르쉐 마크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민트급 중고로 사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포르쉐가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서 이 가격을 주고 1억 5천이라고 하면 그 돈 C도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박스터는 민트급 중고로 봤을 때 전 A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타이어랑 이런 것만 좀 바꿔주고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좀 바꿔주고 하면 바로 트랙까지 타도 되거든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차죠, 박스터. 그리고 911을 보죠. 저는 911 까레라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911 까레라가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911은 되게 수요층이 두터워요. 911 GTS가 중국 가격이 막 2억 초반 막 이렇게 호가를 부르는데 그 가격을 주고 살 차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민트급 중고를 봤을 때. 왜? 2억 초반이면요 진짜 되게 많은 차를 살 수 있는데요. 아트라도 신차 살 수 있고요. 얘가 911도 더 좋아. 812는 2억 후반, 직수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 수 있고, 로마랑 포르토피노도 2억 중 초반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니 911 중고를 미쳤다고 2억 초반 주고 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까레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911이 되게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초보들이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 비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911은 아무리 잘 줘봤자 A는 못 줄 것 같고, C로 보내기에는 911 수요가 두터우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B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B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911을 살 바에는 다른 대안들을 좀 보겠다 라는 거죠. 중고로 가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로드스터 이거는 그냥 굳이 안 볼게요. 전기차에서 뭐 제로백 1.5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가격이 2억 중반대라고 하면 그냥 얘는 한 B 정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차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테슬라가 재미가 있는 차도 아니고. 알파를 보죠. 알파. 지금 알파이 단종이 되면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알파이 은근히 그 가격대에서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돼요. 왜? V10 자연흡기 엔진에 배기음 좋고 편해요. 우라카보다 편합니다. 그래서 알파이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알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가성비도 괜찮고 한데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딴 거 사지 싶은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저도 A를 주고 싶은데 이미 단종이 된 차라서 뭔가 좀 약간 구형틱한 것도 좀 있고, 저는 약간 B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MG GT, 제가 진짜 벤츠 차 중에서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AMG GT인데 샀을 때 나중에 대팔 때 잘 안 팔려요. 그게 좀 있습니다. AMG GT는 성능이랑 퍼포먼스 스포츠카의 세그먼트만 봤을 때 민트급 중고로 사는 게 A나 B 정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요, 차가. 근데 나중에 대파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해보면 B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8을 보면요, M8이 약간 포지션이 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M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차라리 M850i가 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이런 느낌인데, M8은 가격도 2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싼데 M8도 약간 좀 신차로 사기에는 좀 별로고, 근데 이제 감가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M8은 B보다는 C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트급 중고로 사면 가격도 좋고 한데 그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머스탱 GT 그 돈시의 정말 대표적인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스펜션도 너무 물렁하고요. 그러니까 머스탕 GT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카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냥 으르렁으르렁 되면서 다니는 그런 차지 실내도 너무 좀 이렇게 별로였고 이거는 정말 너무 매니악한 차다. 머스카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누가 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도 좀 재미없었고요. 핸들링도 너무 좀 형편없었고 무게 배분도 너무 이상하고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 으르렁 되면서 그냥 한번 쫙 가는 그런 느낌을 탄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스탱 GT는 만약에 이게 1억이 넘었으면 D를 줄 건데 가격이 싸잖아요. 감가도 많이 되고 얘는 그래도 이제 D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C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RS e-tron GT 이 차 너무 훌륭하죠. 아우디 마크. 저는 이 차가 그래도 타이칸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가성비로만 보면 B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디 마크가 요즘에 좀 한국의 신뢰도를 많이 잃어서 D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C로 갑시다. 그래도 선호도는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NXS는 제가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NXS도 대표적인 뚜퍼카잖아요. 타본 사람들 이야기로는 프리미엄도 붙어서 가격은 더럽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보다는 C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D는 갈 수 없고 C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이 혼다를 되게 비싼 가격 주고 사겠어요. 어쨌든 오늘 가성비라고 하는 주제로 민트급 중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차들이 좀 괜찮지 않냐라고 해서 S급에는 아벤타도르 S랑 296이 있었고요. A에 있었던 차들은 오라칸, 720, 750 중고 가격 좀 많이 빠진 거 아투라, M2, M4, 박스터, 812, 실린드리 이렇게 오늘 정리를 요렇게 하고